하지만 그 어렵다는 일을 선원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패턴의 자동 조획기는 현란한 움직임의 수동 조획기에 비하면 어획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도 무언가를 체크하는 선원. 다른 선원들 역시 카운터를 마치 신주단지라도 모시듯 곁에 두고서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100마리 잡으면은 네. 선주 반 주고 내가 반 먹기 그래요. 아, 5대5? 아. 한 5,000마리, 6,000마리 이거 잡으면은 거의 한 7,800원 갖고 가요. 각자 어획량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니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버프라 하는데 네. 그것도 총알 오징어로도 하고 하지만 네. 15cc 발로 되는 게는 원래부터 제한돼가지고 갖고 들어가면은 입찰도 안 되지만 걸리면 벌금도 물고 이럴 때문에 무조건 방류시켜줘야 돼. 네. 우리나라 대표 수산자원의 하나로 손꼽히는 살오징어. 하지만 최근 들어선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인데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 기준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달간은 살오징어 금어기로 지정돼 있습니다. 다만 근해 체납기와 연안복합, 정치망은 5월부터 조업을 허락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불티나게 팔렸던 이른바 총알오징어는 새로운 어종이 아니라 어린 살오징어를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한 상수일 뿐입니다. 무분별한 유통과 소비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살오징어 포획 관련 규정들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지난해까지 12cm 이하였던 포획 금지 체장이 올해부터는 외 투장 길이 15cm 이상만 잡을 수 있도록 보다 까다로워졌는데요. 우리 바다의 귀한 자원을 지키는 건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었다! 어디라 물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바다의 귀한 포배, 오징어. 활동 범위가 워낙 넓고 이동하는 속도 역시 빠르다 보니 망망대해에서도 그야말로 신출귀몰한 녀석들인데요. 어차피가 잡는 건 기분이 좋아요.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낸 선장의 판단력과 선원들의 성실한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난데없이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 비 오는 거하고 오징어 잡히는 거하고 상관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 있어요? 안 잡혀요, 혹시? 아, 그래요? 거친 파도가 무서운 기세로 뱃잔을 때리기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오징어 입질이 사라져버린 상황. 제 아무리 열심히 물레를 돌려봐도 올라오는 건 그저 빈 바늘뿐입니다. 기약 없는 오징어 입질을 기다리느라 선원들 모두 지쳐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상황이 누구보다 답답한 건 바로 선장일 겁니다. 잠시 후 두 팔 걷고 직접 전장에 나선 양대봉 선장. 낚아야지. 원래 자야 되는데 네. 낮에 항해하려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사라진 오징어 입질을 되찾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다는데요. 근데 이거 다 띄셨어요. 어? 이걸 왜 다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물레 필요 없어요? 원래 잘 낚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해. 안 해? 노동력의 강도가 세질수록 입질의 빈도 역시 높아진다는 오징어 낚시.
경력 43년의 양대봉 선장. 손줄 채낚시로 승부를 걸어보는데요. 과연 오징어들이 응답을 해줄지 그 결과가 사뭇 궁금해지는군요. 오, 야, 오, 야, 엄청 잘하시는데요? 잘해. 진작 하시지 그랬어요. 체력 소모는 가장 심하지만 입질 성공률만큼은 독보적인데요. 줄줄이 이어지는 오징어를 보니 손에서 바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각 자동 조획기 수조에서 오징어 몇 마리를 따로 빼내는 선원. 알고 보니 선상의 야참 시간이랍니다. 일식집 주방장 출신의 조리장이 제대로 칼솜씨를 선보이는데요. 매일 먹어도 또 생각난다는 선원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별미. 오징어 라면, 오징어 라면, 짬뽕 라면. 오징어 짬뽕 라면. 아. 보기만 해도 얼큰하게 잘 끓여진 오징어 라면을 들고 서둘러 갑판으로 향하는 조리장. 한 그릇 푸짐하게 덜어 동료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출항하기 전 아침을 먹은 뒤로 약 13시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식사입니다. 뜨끈한 라면 한 그릇에 밤바다의 추위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세상 어떤 진미와 견주어도 선상의 야참만한 달콤한 별미는 없을 겁니다. 오징어. 아, 꿀맛이네. 허기진 속을 든든히 채우고 또다시 조업 전선에 뛰어든 선원들. 집어등이 켜진 저녁 7시부터 소등하는 아침 7시까지는 기계처럼 하염없이 조획기를 돌려야 하는데요. 웬만한 체력으로는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아이고. 다음 주도 몰라야 되니까. 직업병 같은 거 있으세요? 그게 좀 다. 다 아파. 아유. 설상가상. 쏟아지는 졸음은 더욱더 선원들을 힘들게 하는데요. 바다는 그 무엇도 쉽게 허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쉼없이 부딪혀가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해야만 하죠. 시간이 멈춰버린 듯 고생스럽게만 느껴지던 바다에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집어등 불빛 없이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암흑의 바다에 어느새 붉은 여명이 차올라 바다를 환하게 빛내주는데요. 밤샘 조업은 모두 끝났지만 선원들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답니다.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뿔뿔하고 네. 그리고 오늘 잡는 거는 신발이 이거는 고발이라가지고 이거는 따로 팔아야 돼. 아, 하루 지난 건 따로 빨아야 돼? 같은 배에서 잡은 오징어라 해도 하루 차이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생물 오징어 특성이랍니다. 돌아가서 제값을 온전히 받기 위해선 조업 날짜별로 구분 짓는 건 물론이고 크기에 따라 대자와 소자로 나눠 선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본인의 수조가 아니라 다른 선원의 수조와 바꿔서 오징어를 검수한다는 겁니다. 설리다 보면 자기 거는 한 마리, 두 마리 숫자가 더 꿀값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거는 자기 설면 안 되지. 남이 설줘야 돼. 철저하게 개인 실적제로 운영되는 만큼 각자 카운터로 세워두었던 숫자가 맞는지
교차 확인을 하면서 꼼꼼히 검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요. 육자. 한 개도 안 보이고 3차 줘야 돼. 다 줘야 본다. 간밤의 오징어 성적표는 이렇게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매일 아침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지금이 되게 민감한가 봐요, 다들. 검색으로 잡아놓으니까. 지난밤에는 갑작스레 쏟아진 비 때문에 어획량이 평소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반에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이랍니다. 극심하게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고뇌에 빠진 양대봉 선장. 선장님 고민이 지금 뭐세요? 고기를 오징어 많이 잡아가지고 오징어 많이 뜨고 배들이 이동을 해보니까 어느 놈이 잡았는지 알 수 없어. 오징어 채낚기 조업은 어군이 위치한 포인트를 선점하는 것이 어획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터라 이웃 배들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하며 어획고의 추이까지 살펴야 하는 두뇌 싸움이 필수랍니다. 그 얘기 좀 해줘. 무슨 걸로 가보라. 똑바로 얘기해봐요. 위에 맥구에 57분에 있었어. 어디가 잘 잡혔대요? 저 밑에. 밑에? 그 배들 많이 있는데. 수소문 끝에 큰 어군 정보를 입수하고 새로운 포인트를 향해 곧바로 달려가는 양대봉 선장과 선원들. 이제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지난밤의 부진을 씻고 반드시 어획고를 만회해야만 하는데요. 다시 찾아온 결전의 순간.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선상에 가득합니다. 번잡한 마음은 잠시 내려두고 조획기를 돌리는 순간만큼은 낚시줄을 붙잡은 손가락 끝에 모든 감각을 집중시키는 선원들. 양 선장의 얼굴에도 초조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바다 속까지 닿은 것인지 오늘은 낚싯바늘을 던지기 무섭게 오징어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저 마리가 어떻게 잡혔어? 이게 아이고. 횡재했네, 횡재. 횡재요? 한 마리 올라오기 힘들다는데. 두 마리 더블 오징어가 행운의 신호탄이 되어준 덕분인지 그 후로도 오징어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요. 잠깐 지켜보는 동안에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까지 연속으로 굴비처럼 엮여 올라오는 오징어들. 조업 시작한 지 불과 두어 시간 만에 벌써부터 수조가 북적입니다. 오늘은 왠지 조짐이 좋은데요. 그런데 일순간에 꺼져버린 집어등. 상황 수습이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가 60도 할 거야. 안 나온다, 안 나와. 안 나온다. 여기 작업되면 220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네. 폭탄기가 사이클 60사이클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안 돼. 50사이클밖에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안 돼. 한창 입질이 이어지고 있던 참인데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한 번까지만 네. 집어가 다 깨져버리거든요. 네. 오징어 모여있던 게. 아이고. 그러면 다시 불을 밝혀갖고 바짝 기다려. 선원들 애타는 마음을 왜 모를까요? 양대봉 선장은 피가 마릅니다.
암흑 속에서도 선원들은 꿋꿋이 조획기를 돌려보는데요. 잠시 후 집어등에 불이 들어오긴 했지만 조업 가능한 조도까지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가만히 손을 돌릴 순 없어 계속해서 조업을 이어가 보는 선원들. 텅 빈 수조를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심란하기만 한데요. 그 많던 오징어들이 순식간에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40마리 이런 거 큰일 났어요. 우리 밥값도 뭐예요? 요 시간 되면 그래도 뭐 한 200마리씩 오래 낚아놔야 되는데 네. 이제 뭐 오징어 한 20마리 낚아놔 되겠지. 아이고, 이럴 때는 좀 기분이 어떠세요? 물론 안 좋죠. 그래도 우리보다는 뭐 선장이 더 안 좋지. 아, 현장이. 예, 보통 여기까지 와 작업하려면 이틀에 한 기름 한 12통 떼거든요. 그 경비 감당하면 선장은 거의 스트레스 지금 선장 볼 누군지 싶은데 스트레스 받아갖고요. 바다 사나이로 평생을 살아온 양대봉 선장. 그에게 바다는 결코 맞서 싸워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못 잡은 날이 있고 잡은 날이 있고 그렇죠. 그건 똑같아요. 육지나 뭐 바다나 똑같아요. 그 욕심 부리면 안 돼. 하를 부른다 이거. 욕심. 바다는 욕심이 하를. 결국 조기 철수를 결정한 선장. 한국까지 돌아갈 길이 멀다 보니 이곳에서 시간을 더 지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수조 속 오징어라도 제값받고 팔기 위해선 경매 시간에 맞춰 바삐 달려가야 합니다.